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작가 루이자 올컷의 작은 아씨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로리와 조. 다음 날 조의 얼굴은 정말 볼만했다. 뭔가 비밀을 가슴에 품은 듯 심각한 표정이었다. 매그는 재빨리 눈치를 챘지만 굳이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조를 조종하는 최상의 수단은 뭐든지 역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틀림없이 조가 먼저 얘기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조는 전혀 그런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고 매그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함으로 완전히 기대가 어긋나고 말았다. 그러한 조의 태도는 여간 불쾌한 게 아니었으므로 매그는 매그대로 토라져서 어머니 곁에만 붙어 있었다. 그래서 조는 그날을 혼자 자유롭게 지내게 되었다. 놀이 상대라곤 로리밖에 없었지만 지금 그를 만나기가 다소 두려웠다. 그는 비밀을 캐는 데는 선천적으로 소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당장 냄새를 맡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런 그녀의 예감은 적중했다. 이 장난꾸러기 소녀는 당장 냄새를 맡고 비밀을 캐내려 끝까지 조를 괴롭혔다. 그는 조를 추켜 세우기도 하고 매수하려고 했다가 놀렸다가 협박했다가 꾸짖기까지 했다. 마침내는 그것이 매그와 브루크에 관한 것임을 캐내고는 만족했지만 이내 가정교사가 이 비밀을 자기에게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틀어지고 무시당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해야겠다고 머리를 짜기 시작했다. 한편 매그는 아버지의 귀가를 앞두고 아버지 맞을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변화가 그녀에게 일어난 듯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전혀 매그답지 않게 되어버렸다. 매그는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랑이란 것을. 그것도 상당히 중증인가 봐요. 대개의 증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고 불끈불끈 화를 내고 잘 먹지도 않고 밤엔 잠도 못 자고 방구석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기고 하루는 그 남자가 번역해준 노래를 흥얼대는 것을 들었어요. 한 번은 엄마처럼 존이라고 부르고는 양귀비꽃처럼 새빨개졌어요. 아, 저 병을 어떻게 고치지? 존은 어떤 수단이라도 사양하지 않을 기세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오시면 만사가 해결될 테니까. 마치 부인은 대답했다. 다음 날 조가 우편물을 돌리며 말했다. 자, 매그에게 편지예요. 어머, 굳게 봉인되어 있네. 로리는 나한테 줄 때는 봉함 따위는 안 하는데. 마치 부인과 조는 각기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다가 매그가 작게 비명을 올려 문득 고개를 들었다. 매그는 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왜 그러니 매그? 마치 부인이 소리치며 달려갔고 조는 언니를 놀라게 한 편지를 빼앗으려 했다. 모두가 거짓말이었어. 그분이 아니었어. 조, 정말 이러기야? 내가?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도대체 무슨 일인데? 조는 어이가 없었다. 매그는 평소에 온화하던 눈에 분노를 담고 꾸깃꾸깃해진 편지를 꺼내 조에게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내가 쓴 거지. 그리고 저 망나니 머스매가 심부름을 한 거야. 어쩜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니 우리들에게? 조는 그 묘한 필체의 편지를 엄마와 같이 읽었다. 사랑하는 마가레트, 나는 더 이상 이 가슴에 벅찬 상념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쪽으로 돌아가기까지 자신의 운명을 알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아직 양친께 말씀드릴 용기는 없지만 두 사람이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면
틀림없이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로렌스 씨가 적당한 직장을 구해주실 것이니 머지않아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씀 마세요. 로리를 통해 오직 한마디 희망을 가질 만한 말씀만 들려주세요. 전부를 바쳐 존. 어머, 저 악한. 내가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보복을 해왔어. 끌고 와서 사과하게 해야지. 존은 펄펄 뛰었다. 그러나 마치 부인은 그걸 제지하고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 우선 자신이 무관하다는 것부터 증명을 해요. 몇 번이나 심한 장난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너는 이 일에도 한몫 거둔 게 아니니? 엄마, 맹세해도 좋아요. 난 절대로 관계없어요. 조의 어조가 너무도 진지했으므로 둘은 그것을 믿었다. 매그, 설마 답장을 쓰진 않았겠지? 마치 부인은 물었다. 썼어요, 엄마. 매그는 수치를 견디지 못해 다시 얼굴을 감쌌다. 아, 큰일 났다. 엄마, 제발 저 악동을 끌고 오겠어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혼을 내줘야지. 조는 또 뛰쳐나가려고 했다. 조용히 해요. 이 일은 나한테 맡겨. 생각보다 사태가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매그, 처음부터 전부 얘기해봐. 마치 부인은 매그 앞에 앉아서 명령했다. 한 손으로는 조가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꽉 잡고. 첫 편지는 로리를 통해 받았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릴까도 생각해봤지만 하루 이틀은 나만의 작은 비밀로 해두고 싶었어요. 난 정말 바보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난 지금 바보 같은 행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 뭐라고 답을 썼니? 마치 부인이 다그쳐 물었다. 그냥 아직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닌 줄로 압니다. 양친에게는 비밀을 가지는 것은 싫으니 그쪽에서 아빠께 말씀드려 주세요. 이제까지의 친절에는 감사하고 친구로는 계속 사귀고 싶습니다만 그 이상의 교제는 앞으로도 쭉 생각지 마시기를. 이것뿐이에요. 마치 부인은 과연 내 딸이다 싶어 미소 짓고 조는 손뼉을 쳤다. 매그는 모범 여성 중에 모범이야. 그래서 저쪽의 답은? 전혀 엉뚱한 편지가 왔어. 러브레터를 쓴 기억은 없습니다. 틀림없이 장난꾸러기 동생 조가 거짓 편지를 쓴 모양입니다. 라고. 참으로 상냥하고 훌륭한 편지였어요. 하지만 땅속으로 꺼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매그는 절망한 나머지 어머니의 가슴에 매달리고 조는 로리를 저주하며 오락가락했다. 그러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두 통의 편지를 가만히 비교해보다가 결론을 내렸다. 내 생각으로는 미스터 브루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양쪽 다 로리가 쓴 거야. 그리고 매그의 편지도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날 놀릴 속셈이야. 내가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 같은 건 갖지 마, 조. 엄마한테 얘기해버려. 그래서 일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거야.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걸. 매그는 경고했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돼. 이건 엄마한테서 들은 비밀이니까. 이제 됐어요, 조. 매그는 내가 위로할 테니 가서 로리를 불러와요. 깨끗이 처리해야 되니까. 조는 좋아라고 뛰쳐나가고 마치 부인은 미스터 브루크의 참마음을 차분히 매그에게 얘기해 주었다. 그런데 매그, 너의 마음은 어떠니? 그 사람이 가정을 가질 수 있게 되기까지 기다릴 만큼 사랑하니? 아니면 당분간은 자유로운 입장에 있고 싶니? 난 너무 놀라서 애인이고 뭐고 당분간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난 어쩌면 평생. 매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현관에 로리의 발소리가 나자 매그는 당황해서 서재로 뛰어들고 마치 부인이 혼자서 죄인과 대면했다. 존은 로리가 오지 않을까봐 엄마가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마치 부인의 얼굴을 보자 당장 그것을 깨달았고 기가 죽은 듯이 고개를 떨구고 모자를 만지작거렸다. 그 태도를 보니 그의 죄상은 더욱 확실해졌다. 존은 임무가 끝났으므로 퇴장했으나 죄인의 도망을 막기 위해 보초를 자원해서 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30분쯤 얘기가 계속되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불러 안으로 들어가자 로리는 자책감에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매그는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와 이 사실을 미스터 브루크가 전혀 모른다는 증언을 듣고 나자 크게 안심을 했다. 절대로 말하지 않겠어요. 용서해줘요, 매그. 용서는 하겠지만 정말 신사답지 못한 짓이었어요, 로리. 마음의 동요를 감추기 위해 매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존은 쉽게 용서하기 싫어서 일부러 외면하고 서 있었는데 로리는 한두 번 조를 힐끔거리다가 영 풀릴 기색이 없자 약이 올랐는지 마치 부인과 매그에게만 사죄를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로리가 사라지자 존은 좀 더 일찍 용서해 줄 걸 하고 후회했다. 매그와 어머니가 2층으로 올라가자 심심해진 존은 마침 돌려줄 책이 있는 것을 구실로 이웃의 큰 저택으로 달려갔다. 로렌스 할아버지는 댁에 계세요? 마침 2층에서 내려오는 가정부에게 존은 물었다. 네, 아가씨.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만나시지 않으시겠대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렇지는 않지만 로리 도련님과 다투셨어요. 로리는 어디 있어요? 방에서 문을 잠그고 노크를 해도 열어주지를 않아요. 식사 때가 됐는데 두 분 다 드실 생각도 않고 있어요. 제가 가볼게요. 전 양쪽 다 무섭지 않으니까. 존은 2층으로 올라가 로리의 서재를 쾅쾅 두드렸다. 시끄러워. 혼나고 싶니? 젊은 주인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존은 계속 두드렸다. 문이 확 열리고 로리가 놀라서 주춤하는 사이에 존은 안으로 들어섰다. 가정부의 말대로 그가 잔뜩 화가 나 있음을 재빨리 눈치챈 존은 그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실로 기묘한 표정을 하고는 연극처럼 무릎을 척 꿇고 정중하게 말했다. 아까는 지나치게 화를 내서 정말 미안해. 사과하러 왔어. 로리가 용서해주지 않는 한 돌아가지 않을 테야. 좋아, 좋아. 일어서. 바보 같은 흉내는 그만두고. 고마워. 그럼 일어서겠어.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목덜미를 잡고 휘둘렀단 말이야.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로리는 격한 어조로 말했다. 누가 휘둘렀는데? 할아버지가. 만일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그냥. 상처받은 젊은이는 팔을 휘둘렀다. 나도 자주 그랬었지만 로리, 가만히 있었잖아. 존은 여자거든. 그리고 장난으로 한 거란 말이야. 하지만 남자는 용서 못해. 절대로. 그런데 어쩌다 그랬지? 너희 엄마한테 왜 불려갔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서. 난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말 못할 수밖에. 그야 할아버지도 잘못하기는 했지만 틀림없이 후회하고 계실 거야. 난 알아. 그러니까 내려가서 화해해. 절대로 안 돼. 매그한테는 확실히 잘못했어. 그러니까 사내답게 사과했어. 하지만 이번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그걸 모르신단 말이야. 나를 좀 더 믿어야지.
언제까지나 어린애 취급은 싫단 말이야. 정말 고집불통이군. 조는 한숨을 쉬었다.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셈이니? 할아버지가 먼저 사과하셔야지. 이유를 말할 수 없다고 하면 잠자코 나를 믿어줘야 하잖아. 하지만 그렇게는 안 돼. 할아버지 쪽에서 사과할 때까지 난 절대로 내려가지 않겠어. 로리, 이번만 참아. 설마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닐 테고 허세를 부려봤자 별 수 없어. 어차피 여긴 오래 있지 않을 거야. 살짝 탈출해서 여행을 떠날 작정이야. 그렇게 되면 할아버지도 외로워서 굽힐걸? 그야 그렇지만 가출 따위를 해서 걱정을 끼치는 건 좋지 않아. 설교는 그만둬. 난 워싱턴에 가서 브루크 선생님을 만나겠어. 그쪽은 번화가니까 기분 전환에는 제일이야. 무척 즐거울 거야. 나도 탈출하고 싶어. 조는 방금 전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워싱턴의 활기에 찬 군대 생활을 상상해 보았다. 같이 가자. 조는 아빠를, 나는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정말이야, 조. 돈은 나한테 있어. 편지 한 장 써놓고 나가버리는 거야.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니까 나쁠 것도 없어. 잠시 동안 조는 이 음모에 가담할 듯 했다. 무모하기는 했으나 조의 기질에 딱 맞는 계획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순간 동경에 빛나고 있었으나 맞은편의 낡은 집에 눈길이 머물자 머리를 가로저었다. 내가 남자였다면 같이 도망가서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여자로 태어났으니 얌전하게 집에 있어야 해. 로리, 나를 방황하게 하지 마. 그 점이 오히려 좋지 않아? 로리는 그래도 설득하려고 들었다. 그만! 조는 귀를 막고 소리쳤다. 그야 매그 같으면 이런 일에 동조하지 않겠지만 조는 그래도 배짱이 있는 줄 알았는데 로리는 체념하지 않고 자꾸만 충동질했다. 나쁜 사람, 그만. 자기 죄나 반성해.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만일에 말이야, 할아버지께서 먼저 사과하게 되면 가출 포기하겠니? 조는 진지하게 물었다. 글쎄, 하지만 그건 어려울걸. 로리는 은근히 화해하고 싶었지만 상처받은 자존심이 문제였다. 젊은 쪽이 잘 요리가 됐으니까 노인도 문제없어. 조는 방을 나가며 말했다. 들어와요. 조가 노크하자 로렌스 할아버지의 굵은 목소리가 전에 없이 무섭게 들렸다. 저예요. 책을 돌려드리려고요. 조는 상냥하게 말하며 들어갔다. 다른 걸 또 읽을 테냐? 노인은 성난 얼굴을 애써 감추려고 했다. 네, 할아버지. 사무엘은 참 재미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2권도 빌려주셨으면 해요. 노인은 이동 사다리를 존슨 관련 책장 쪽으로 밀어넣었고 조는 성큼성큼 올라가서 꼭대기에 앉아 책을 찾는 척하면서 이 방문의 위험한 목적을 어떻게 꺼내야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조가 가슴속에 뭔가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린 노인은 방안을 오락가락 하더니 갑자기 휙 돌아서며 말했다. 그 순간 놀란 조는 손에 들었던 라세라스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로리가 무슨 짓을 했지? 감싸도 소용없어.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녀석이 고집스럽게 자백을 안 해요. 화가 나서 좀 쥐고 흔들었더니 2층으로 달아나서 문을 잠가버렸어. 확실히 좋지 않은 짓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 일은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조는 하는 수 없이 얘기를 시작했다. 그건 안 돼.
마음 착한 아가씨들의 약속을 방패로 삼더니 나쁜 짓을 했으면 사내답게 자백하고 사과하고 벌을 받아야지. 자, 털어놔요, 조. 숨기는 것은 좋지 않아. 노인은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재촉했다. 조는 가능하면 거기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사다리 위에 있는 데다 노인이 사자처럼 길을 막고 있었으므로 어쩔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엄마의 명령이에요. 로리는 자백하고 사죄하고 충분히 벌도 받았어요. 우리들은 로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알게 되시면 일이 더욱 얽혀버려요. 제발 눈 감아주세요. 이제 이 일은 잊으시고 람블러보다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람블러 따위 아무래도 좋아. 내려와서 저 놈이 배은 망덕한 아이가 아니란 것을 맹세해줘요. 그처럼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만일 그런 짓을 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노인의 말은 거창했지만 조는 태평이었다. 노인이 말로는 저래도 손자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한다는 것을 조는 알고 있었다. 사다리에서 내려오자 매그의 이름은 빼놓고 사실 전부를 이야기했다. 그랬구나. 약속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면 뭐 용서해 줄 수도 있지. 노인은 안도의 빛을 띠고 찌푸렸던 미간도 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로리는 왕이나 군대나 말이 총동원돼도 꼼짝 않다가 한마디 친절한 말에는 홀딱 넘어가요. 조는 한 고개는 넘었으나 또 한 고개가 남아있음을 생각했다. 그럼 내가 저 애한테 덜 친절하다는 건가? 어머, 오히려 때로는 지나치게 친절하셔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드실 때는 다소 성급하게 다그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조는 자신의 대담한 발언에 다소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조가 놀란 것은 노인의 솔직한 대답이었다. 확실히 그래. 난 저 애를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녀석은 속만 썩인단 말이야. 이대로 가다간 어떻게 될지. 글쎄요. 틀림없이 가출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조는 후회했다. 노인은 아들의 초상화를 우울한 눈으로 보았다. 로리의 아버지야말로 옛날에 노인의 뜻을 거역하고 가출하여 불행한 결혼을 했던 것이다. 조는 지금 이 노인이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로리도 여간한 일이 아니고는 가출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머리를 잘라버린 요즘에는. 그러니까 만일 저희들이 안 보이거든 소년 2명 실종이라는 광고를 내시고 인도행의 배를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노인은 모두가 농담이었음을 알고 안심했다. 이 말갈량이 처녀야. 노인에게는 다소 경의를 표할 줄 알아야 해. 그래 가지고는 되게 훌륭한 가정교육이 울겠어. 남자아이고 여자아이고 모두 엉뚱하기만 하니 그렇다고 해서 그나마도 없으면 또 인생이 재미없고. 노인은 기분이 좋아져서 조의 뺨을 만졌다. 녀석을 데려와요. 식사 시간이니까. 그 연극 같은 비장한 표정은 그만하라고 해. 보기 싫으니까. 하지만 로리는 오지 않을 거예요. 말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면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서 감정이 상했는지도 모르죠. 조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자 노인은 껄껄 웃었고 조는 자기의 작전이 성공했음을 알았다.
그래, 그건 내가 옳지 않았어. 그래, 그 녀석은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지? 나 같으면 사과문을 쓰겠어요. 정식 사과문을 받아보면 자기가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겠죠. 로리는 장난을 좋아하니까 말씀으로 하시기보다는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전하고 말을 잘해보겠어요. 노인은 조의 얼굴을 흘끔 보고는 안경을 쓰면서 말했다. 대담한 계략이군. 하지만 너와 베스에게라면 그렇게 조정당해도 좋아. 자, 종이를 가져와요. 그 사과문은 한 신사가 동등한 상대에게 보내는 것처럼 정식으로 작성됐다. 조는 노인의 벗겨진 정수리에 키스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 문 밑으로 그 사과문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열쇠 구멍으로 저 자세로 나가 라든가 할아버지께 잘해드려 라고 몇 마디 해주고는 아래로 내려왔는데 로리가 난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와 감사의 표정으로 말했다. 고마워 조. 혼났니? 아니, 대체적으로 평온했어. 아, 아까는 정말 난처했어. 조한테마저 버림을 받았으니 절망이었어. 로리는 변명 비슷하게 말했다. 그런 소리 마라. 새 페이지를 펼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로리아가. 난 항상 페이지를 펼치고는 더럽힐 뿐이야. 그는 암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가서 식사나 해. 남성 여러분은 배가 고프면 꼭 기분이 틀어지니까. 로리는 할아버지에게 멋지게 사과하려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의외로 할아버지의 기분은 최고로 좋았고 그날은 진종일 실로 정중하게 대해주었으므로 그는 오히려 당황하고 말았다. 이렇게 모두가 이 문제는 완전히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 매그마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인물을 절대로 입에 담지 않았으나 반대로 더욱 깊이 생각했고 전보다 더 깊은 꿈에 잠기곤 했다.